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시사입니다. 6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산 자료는 만들어 놓고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내가 간다 했지? 내가 점쟁이지? 이런 말씀 믿으시나요? 아마 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끝까지 간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끝까지 간다고. 이런 하락 두드려 맞고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끙끙 앓고 있겠죠. 이 반등하는 모습 보면 내가 간다 했지, 반등한다 했지, 부동산은 역시 우상향이라 했지. 이미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먼저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생각은 작가님과 일치합니다. 은근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팩트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3년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수지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무역 수지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2022년 당시에는 무역 수지 0에 가까웠다. 22년 당시에 0에 가까웠다. 지금 정부가 중국과에 앉아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식의 발언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몇 가지 한번 따듬어 보겠습니다. 한 91년부터 따듬어 볼게요. 91년부터 따듬어 보면은 요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 잘라내서 여기 갖다 붙이고, 제가 정확한 대로 이거 뭐 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여기 자료들도 여기 같이 떼우고 대충 해보면은 평균 수치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대로 보면 한 1년에 한 220억 달러씩, 그러니까 천원씩으로 계산해 보면은 220억 달러, 2200억, 2조 2천억, 22조, 연간 한 20조 정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무역 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91년부터 여기서 대충 한 쪼개서 보면요, 남는 부분들 채워놓고, 남는 부분 채워놓고 위에 또 여기 꽤나 높은 부분들 잘라내고, 뭐 이렇게 보면 대충 한 어느 정도 돼 보이나요? 한 350 정도 돼 보이나요? 350? 전체 무역수지 350 중에서 지난 한 20년, 지난 30년 동안 전체 무역수지가 연평균 한 350조였다면, 350억 달러? 네, 350억 달러였다면, 그 중에서 220억 달러, 대략 한 220억 달러 정도가 중국을 통해서 이득을 봤던 부분이다. 근데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 보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고 있죠. 그럼 우리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사라져 가고 있죠. 작년에 적자, 전체 무역 수지, 물론 뭐 경상 수지 1가 아니고 단순히 무역만 봤을 때 중국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졌다. 요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요런 자료들은 아마 흔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들을 일일이 다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고 대중국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면은 왜 중국 하는지,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 그 우리의 빈틈을 누가 노립니까? 저 유럽에서 막 비행기 타고 막 각국 정상 대표들이 날아와가지고 중국에 막 날아가잖아요. 미국도 다시 러브콜을 다시 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만한 돈을 안겨주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 중립이라고 하신 분의 의견, 이거 뭐 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이 계속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는 줄어들 거라고 추측했죠. 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상상도 못한 저금리. 제 지난번에 금리표도 보여드렸잖아요. 신규 대출자들 금리가 너무 싸죠. 너무 싸죠.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서 막 5% 이상으로 막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집 사는 데는 3%막 중후반이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그런 상황. 그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죠.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부담대 이런 부분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죠. 신뢰도, 저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고 현재의 모습을 일단 거래량이 되었건 뭐 무엇이 되었건 그 흐름은 일단 뭐 건당 거래 대금이 되었건 이 흐름들은 그냥 살펴보시고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예측도 그냥 곁들여서 제가 해드리는 부분이고,
부산이 타 지역 대비 거래량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저희 예측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 가려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도 물량은 전주 같은 날 대비 1% 정도 늘어나서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줄어들었는데 전체 임대 물량을 보면은 아직까지 임대인이 우위에 서기에는 아직까지 많죠. 임대인이 우위에 서려면 요 한 단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일부 반등하고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거래량 미쳤습니다. 거래량 198건. 그래서 요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오늘은 시뮬레이션 표를 안 가지고 왔네요.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살펴보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견조하다. 그래서 예상 못했던 초반에는 특례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거래량 늘어날 것이다. 거래량 늘어나면서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다시 이 신규 대출 금리가 너무 싸죠. 신규 대출 금리가 싼. 야, 특례 받을 바에야 차라리 신규 받겠다. DSR이나 이런 제약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특례를 선택할 것이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규 대출도 오히려 특례보다 금리가 더 싸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역전세 막 깡통 전세 한번 뒤어본 사람들은 야 이참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선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월세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거래량은 지금 요 양호하면 다시 양호하다. 근데 아무튼 대구나 이런 지역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울산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에는 부산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2250건 정도 거래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의 거래량은 5월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 신고되는 모양이 거래량이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요 부분들 가격 밑에서부터 여기 더샵 센터 받고 요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하락률 맨날 쓰는 거라 가지고 잠깐 차치해두고 최고 전세 가격과 현재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한 6억 정도 납니다. 여기에는 2.4억. 이거 16억짜리 집에 전세가 1억 3천입니다. 이 투자자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고 나중에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 사람은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자본 없이 차익금이 많았다면 좀 견디기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들이죠. 자, 최고 전세 가격과 현재의 전세 가격 차이가 무려 4억 원. 요건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빼고요. 마린시티자이도 7억 5천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4억 5천. 지금 좀 전세 가격은 받쳐주지 않는데 매매 가격만 지 혼자 많이 반등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장. 실거주로 접근하기에도 접근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반등이 세버리면은 실거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타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더 사세요. 정고점까지 가려면은 아직까지 한 25%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그런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정고점 돌파하면서 사면 되지. 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어요. 네. 최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2억 3억 차이 나는 것은 기본이더라. 정부에서 이 대출을 다 내준다는 말이잖아요. 이 높았던 전세 가격 물론 모든 집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좀 소수의 집이기는 할 테지만 뉴스 제목에도 가다하게 나옵니다. 1년간 향후 1년간 전세금 떨어지는 규모가 한 300조 정도 이런 이야기 뉴스도 나오곤 하죠. 3억 이상 거래가 너무 많아서 다 나타낼 수도 없어요. 여기는 하락률 잠깐 해보고요. 3억 3천까지 갔던 전세가 2억 6천. 6억까지 갔던 전세가 3억 3천.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텨서 무조건 우상향 흐름을 타겠고. 근데 왜 하필 갭 투자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자기 집값 올라가야 될 때는 온갖 사람을 다 끌어들여놓고 이렇게 막 푹 떨어졌을 때는 버티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못 버티는 게 갭 투자잖아요. 갭 투자. 5억짜리 집 샀어요. 전세 가격 한창 좋을 때 4억까지 나왔어요. 내 돈 1억 태웠어요. 아파트 매매가 3억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 사단이 벌어져도
내 말이 맞지? 반등한다 했지? 무조건 우상향이라 했지? 버텨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돈이 녹아내리고 없는데요. 고점 대비 이렇게 26%, 30%, 20% 여전히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 물론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것은 거기서 찾아보세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투미에 보면 1일 실거래 조회하는 거 바로 밑에 반등 실거래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제가 이 기준을 계속 바꿔서 항상 최고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점 기준으로 몇 퍼센트 반등했는데 이야기하면은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 입맛에 맞춘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와 있구나라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때 전세가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 7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그래서 전세 가격은 그렇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도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 이런 것들도 전세 가격이 여기 GS 하이츠 사이 요거 하나만 볼게요. GSI 하이츠 자이 하나만 보면은 최고 매매 가격 9억 9천, 거의 10억까지 갔던 것이 최고 전세 가격 6억이에요. 전세가율이 대략 한 63% 정도 되었어요. 지금은 매매 가격이 7억 6천, 전세 가격은 3억 5천. 최근 가격 기준이에요. 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세가율이 50%채 안 되죠. 한 45% 정도? 이런 시장이에요.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목돈을 진 사람만 가능한 그런 시장. 자, 나머지 가격들도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너무 많아서 아마 다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담기도 어려울 정도. 네, 25%, 25%, 20%, 20% 숫자만 빨리 쓰고 지나가겠습니다. 20% 대량만 파악합니다. 대량만. 오늘은 20%. 좀 비싼 아파트들은 좀 요런 모습에 더 가깝고 4억대로 떨어지면 4억대로 떨어지면은 가격이 훨씬 생각보다 더 못 버티거든요. 지금 5억대 가격 보고 계시는데요. 30% 정도 요 하락률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아마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거래되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대략 이제 한 5억 아래로 부산이 좀 비싸긴 비싸요. 네. 가격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3천. 이 영끌로 들어가고 갭으로 들어갔던 사람 요 경우 한번 볼까요? 요 경우 어느 경우를 볼까요? 어느 경우를 볼까요? 자,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한번 볼게요. 최고 가격 8억까지 갔었던 물건 전세 가격 4억 8천. 전세 4억 8천에 8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5억 3천으로 떨어졌어요. 이 버틸 수 있나요? 내 돈 3억을 더 태워놓고 들어갔는데 전세 5억짜리 전세 5억 4억 8천이니까 대략 5억으로 잡아놓고 내 돈 3억 태우고 내 돈 그 다음에 넘돈 전세 5억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맞춰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집값이 5억 3,900이에요. 내 돈 2.5억이 증발해버렸어요. 내 돈 2.5억이 증발해버렸어요. 다음 세입자 받으려 그러면은 집값도 떨어졌죠. 전세 금액은 지금 3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전세 입자 나가고 또 내 돈을 얼마를 메꿔 넣어야 되냐면 2억을 또 메꿔 넣어야 돼요. 내 3억 들어갔던 게 2.5억이 놓고 녹아버리고 이 아파트 5억 3,900만 원짜리 뭐 대략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중에서 내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세입자 돈이 5억이에요. 새로 세입자 들어오려면 2억을 더 구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런 집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난리가 날까봐 나라에서 야야야야 됐다. 그 차익 전세 차익 보니까 5억 했던 게 2억으로 3억으로 떨어졌으니까 2억 차이 나네. 2억 더 빌려줄게. 2억 더 빌려줄게. 이 아파트에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 준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워낙 거래가 많아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4억대, 3억대 아파트가 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마 여러분들도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도 요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40%, 30% 이상, 35%. 뭐 조금 떨어지는 거 연식이나 뭐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30% 이상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요 가격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 있는 아파트라서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뭐 생각이 깊어지는 시점이 되겠죠. 건당 거래대금 4억 1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수준, 3천 건 이하 빙하기, 대구는 2천 건 이하 빙하기. 대구는 2천 건 돌파할 것 같아요. 부산은 그만큼 힘 없어요. 작년 9월이었던가요? 조정 대상이 해제되고 거래량 살아나던가요? 과거 2019년 이때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그런 현상 없었죠.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간닥했지? 그런 사람들 아마 이때 엄청나게 이때 떠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다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침묵으로 있다가 다시 거래가 일부 살아나고 가격이 반등하니까 다시 떠들기 시작합니다. 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 간다고 하고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간다고 하고 어차피 그 조율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자. 네, 그런 의미로 제 방송도 아마 시청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그닥 살아나지 않는다. 가격 아까 요거 매매 가격 파트에서 살펴봤었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정부 이 돈 다 돌려준다고요? 갭 투자했던 사람들 다 구제해 준다고요? 계산이 이상해집니다. 네. 적복 꼬이는 것처럼 계산이 이상해집니다. 전세 비율 1.5 정도.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고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갭은 벌어지고 투자하기에는 힘들어지고 기존에 연끌했거나 갭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사지로 내물리는 형국에 정부에서 뒷돈을 다시 대준다고 하는데 이자 부담은 결국 또 돈 빌린 사람이 또 하는 거죠. 그 뒤끝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겠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